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씨, 정면 아래쪽에 손인사, 손 부위 좋은데요.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 그리고 이 음악에 맞춰 거수경례 부탁드립니다. 충성. 네, 멋집니다. 시선 왼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박정민씨,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네, 공신답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죠?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네, 하트, 손인사 다양하게 지금 포즈를 해주고 있는데 왼쪽 끝쪽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정면, 포토타임이란 이런 것이다를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수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 네, 오른쪽 끝쪽입니다. 경례 한번 부탁드린다고. 네, 멋집니다. 자, 지수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세상을 뒤엎은 이 뒤엎을 좀비 바이러스가 침몰한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가장 먼저 서로를 떠올린 두 분 투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영주 박정민 씨와 지수 씨입니다. 네, 두 분 왼쪽 끝쪽입니다. 두 분의 케미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면이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끝,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줍죠? 네, 뭐 준비하신 포즈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 왼쪽 끝쪽입니다. 그 상태로 왼쪽 끝, 정면, 유토피아의 공식 커플 재윤, 영주입니다. 오른쪽 끝쪽입니다. 좀비물과 로맨틱 코미디의 이 기막힌 조합, 일명 종콤이라고 불리는 유토피아, 바로 파수꾼 사냥의 시간을 연출한 이분이 연출하셨습니다. 윤성현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좀비 장르의 스릴과 로맨스, 액션, 코믹까지 밸런스 있게 담아낸 윤성현 감독님이 지금. 네, 지수씨가 그럼 중앙에 서시고. 좋습니다. 왼쪽 끝쪽 봐주시죠. 정면. 자, 지금 지수씨가 너무 예쁜 하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윤성현 감독님도 좋아요.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각자 멋진 하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왼쪽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중앙을 봐주시고요. 제가 유토피아를 외치면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 파이팅! 멋진데요. 자, 우리에게 놀라움을 잔뜩 선사할 유토피아의 주역분들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정민 씨, 지수 씨, 그리고 윤성현 감독님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박정민 씨가 배려 넘치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대 위라서.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쿠팡 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의 주역분들입니다. 박정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리즈 뉴토피아에서 재윤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토피아에서 영주. 영주 역할을 맡은 지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윤성현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토피아를 연출한 윤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모시기 전에 제작 영상을 봤는데 정말 새롭고 신선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 박정민 씨가 대표로 뉴토피아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제가 군대에 조금 늦게 입대한 늦가기 이제 일병이고요. 여자친구 영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둘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이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한복판이 이제 좀비 떼가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재윤은 77층짜리 건물을 밑으로 뚫고 나가고 영주는 이제 서울 한복판을 질러서 그 빌딩으로 달려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대미문의 진짜 아비규환 상황 속에서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좀비물과 로맨틱 코미디의 결합이라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데 일단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았는지 자 우리 영주 역을 맡은 지수 씨 영주 소개 좀 해주세요. 영주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늦게 군대를 간 재은이를 기다리는 곰신인데 이제 처음 사회에 나왔다 보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간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에 갑자기 이런 재난이 나타나면서 뭔가 사랑을 좀 깨닫고 재윤이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재윤이에게 강인하게 달려가는 멋있는 여자입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재윤도 멋있는 남자. 네. 재윤 소개 좀 해주세요. 재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늦게 군대에 가서 이미 여자친구 영주는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 만남이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사실상 영주를 위해서 이별을 해줘야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 상황이 재난 상황이 닥치고 그래도 영주밖에 없기 때문에 달려가는 멋있는 남자입니다. 네, 진짜 그 안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대미문의 재난이 벌어지는데 자 좋습니다. 이 작품 유토피아라는 작품 자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감독님 대본을 보고 바로 욕심이 생기셨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두 번 보고 욕심 생겼습니다. 두 번 보고 네. 이야기 좀 아니요. 해주세요. 네. 이야기를요. 네. 그 대본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이제 좀비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냥 파수꾼 끝나고 나서도 이제 좀비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기획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좀비물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기회가 닿아서 진짜 너무 대본 봤을 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좀비물을 좋아하셨고 준비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 대본을 보고 끌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정민 씨는 사실 파수꾼,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유토피아도 함께하게 되셨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감독님의 파수꾼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거의 15년의 시간 동안 항상 제 마음속에 가장 감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거는 거절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 촬영할 때 감독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영화
그 영화 촬영할 때 감독님이 코미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윤서영 감독님의 코미디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 뭐 어떤 작품일까가 궁금했는데 마침 이제 이런 뉴토피아라는 작품을 제안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저한테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건 처음으로 감독님의 감독님 작품에 모두 다 출연을 했지만 주인공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런데요. 네, 그런데 또 감독님께서 저라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작품적으로야 뭐 당연히 재밌기 때문에 참여를 한 건데 부수적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좀 컸었습니다. 작품 안팎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그렇다면 지수 씨는 굉장히 새로운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사실 좀비물을 많이 봤었는데 이 대본을 봤을 때는 좀비 사태뿐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되게 처음 보는 형태의 좀비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아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영주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고 주체적인. 그리고 여기 윤성현 감독님과 박정민 배우님이 있으니까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작품이네요. 아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도 여쭐게요. 이 두 배우를 선택을 하셨는데 감독님 역시 특히 대본을 수정하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아예 박정민 씨를 염두에 두고 쓰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웃어? 지수 씨 놀라우세요. 많이 놀라요. 왜 웃지? 네, 맞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이제 좀비물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이제 그만큼 또 그 사이에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좀비물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한국.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어떤 차별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선, 새로운 어떤 느낌의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게 가장 1순위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주요 인물들이 되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좀비도 좀비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가진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좋았고, 재훈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자마자 이거 정민이가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민이를 상상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캐릭터 디벨롭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또 좀비물을 그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K 좀비물이 전 세계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박정민 씨와 또 함께했던 계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지수 씨 같은 경우는 감독님 그 유튜브 유머란 섹션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인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을 지수 씨로 생각하신다고요? 맞습니까? 아니 촬영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촬영해 나가면서 너무 유머러스해가지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유튜브 볼 때 이렇게 좀 웃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웃기는 영상들을 보더라도 막 그러니까 진짜 박장대소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그 워낙 팬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나 유머와 관련된 영상들이 편집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재밌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같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주 역으로는 정말 지수 씨가 딱이다라는 생각을 촬영하시면서 계속 네, 계속 그랬습니다. 네. 재훈은 정민이를 애초에 염두에 두셨고 염두에 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100%였고 지수 배우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작업해 나가면서 진짜 영주를 이 이상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을 하시기 전에는 왜 영주 역의 지수 씨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저는
그 대본을 보면서 이제 영주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 역할 자체가 시작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근간에는 이제 어떤 유머러스함이나 엉뚱함이 있어야 되는 어떤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트가 있어야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내포할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수 배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수 씨가 유토피아에서 보여줄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사실 그동안 지수 씨는 뭐 다양한 모습으로 큰 감동과 행복을 안겨줬다면 큰 이번에 웃음까지도, 즐거움까지도 안겨줄 것 같은 느낌인데, 지수 씨는 또 반대로 살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으로 감독님을 꼽았죠. 네, 저는 감독님을 아는 분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막 되게 독특하고 엉뚱하신데 계속 저한테 독특하고 엉뚱하다고 하니까 묘하더라고요. 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서. 서로 되게 비슷한 점도 많다고 생각했고, 그게 촬영하면서도 되게 보는 관점이 비슷한 느낌이어서 많이 의지가 되고 뭔가 좋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큰 도움이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자, 박정민 씨와 지수 씨, 사실 두 분이 서로 연인이 되어서 연기한 소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박정민 씨는 지수 씨와 찍은 커플 사진, 그리고 지수 씨의 그 사인 CD를 집안 대대로 이제 가보로 남길 예정이라고요. 저희 집에 소중한 것들만 모아놓는 장이 하나 있어요. 아, 장. 맨 앞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인 CD 앨범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에는 제가 워낙에 이제 블랙핑크 팬이었고 지수 씨 팬이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김고은 배우한테 부탁을 해서 사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인 하나만 받아달라 해서 거기 CD에는 박정민 선배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 한쪽에는 정민 오빠 앞으로 잘 부탁해 라고 딱 써 있는 그 2개를 이렇게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인의 멘트만으로도 내가 진짜 열심히 그렇죠. 달려왔구나, 아니, 살았구나. 제가 살면서 지수라는 배우랑 이렇게 말 놓고 연기하고 이렇게 같은 무대에 있을지는 상상을 아예 못 해봤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건 뭐 서로가 마찬가지일 거란 또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 전에는 그 타 작품에서 영화에서 아주 짧게 만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선녀로, 말도 못 걸었습니다. 예. 선녀로 나오실 때 말도 못 걸었으나 이제는 정민이 오빠가 된, 지수가 된, 아주 정말 훈훈합니다. 자, 서로 출연하지 않은 회차 때도 현장에 나가서 상대방 이제 전화 연결 그런 촬영할 때 감정씬을 서로 도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촬영하면서 서로 끈끈해진 건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지수 씨 어땠나요? 진짜 놀랐었어요. 제가 이제 정민 오빠랑 이제 전화하는 씬이었는데, 재윤이랑 전화를 하는 씬인데 이제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전화 너머로도 들리는데 더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뒤쪽에 와 직접 있던 와서. 거예요. 네, 그날은 이제 그 재윤이 회차는 없던 날인데 제가 너무 놀라고 정말 서프라이즈해서 몰입을 되게 잘 할 수 있었어요.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어머나. 네, 지나가던 길이었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원래 그렇게 전화 연결신이 있으면 다 갑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사실 거기 영등포인가 그랬는데 사실 뭐 영등포니까 그럴 수 가까우니까. 있는데, 근데 지수 씨는 안성까지 와주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많이, 박정민 씨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알지. 지수 씨도 그럼요. 안성. 네, 안성까지 와서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대원 모두가 지수라는 배우한테 굉장히 감동을 했었죠 그때. 네.
근데 이렇게 진짜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기자님들. 입대 전에 영주가 재윤의 머리를 직접 밀어주는 그런 장면도 아까 얼핏 보였었는데 실제로 지수 씨가 머리를 깎아주신 건가요? 네. 어머, 저 저한테 표정 보세요. 시키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너무 신나하고 있는데요. 저 때 이야기 좀, 예. 저 때 이제 어차피 이제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밀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미는 씬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반대했어요. 너무 막 저 사람 제가 이렇게 남의 머리카락을 머리를, 잘라본 적 네, 너무 떨리잖아요. 잘라본 적이 없고 혹시 잘못 잘리면 어떡하냐 했는데 어차피 빡빡 밀어야 되니까 편하게 잘라라. 그래서 근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중독됐었어요. 새로운 재능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예. 지금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한때 갑자기 좀비 떼들이 들여닥쳐서요. 세상은 말 그대로 혼비백산 아비규환이 됩니다. 아마 작품을 보시면서도 2월 7일 작품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깜짝 놀라실 텐데 재윤은 도심 서울 도심 77층 타워 옥상 부대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영주는 거리 한복판에서 도심을 장악한 좀비 떼의 이 습격을 피해서 재윤을 찾아가게 되죠. 자, 이 커플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데도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감독님, 이 수평과 수직 공간 연출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수평과 수직. 네네. 우선은 그 두 사람이 그 과거 장면,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야기 전반적으로는 둘이 떨어져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구조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이제 수직과 수평으로 돼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배경 자체가 이미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고 수평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을 좀 더 디벨롭을 하는 형태로 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유토피아인데 수평과 수직 속에서 함께 헤쳐나가는 그 크루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달라질 것 같아요. 팀 재윤과 팀 영주가 돼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박정민 씨와 함께했던 그 부대 팀원들 어떤 분들입니까? 예,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임성재 배우나 뭐 군인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함께 헤쳐나가는 뭐 김준환 배우가 이제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뭐 이제 저희 신인 배우들 뭐 김상은 배우나 뭐 빈찬욱 배우, 홍서희 배우, 뭐 이준영, 김정진 배우. 예, 김정진 그렇죠. 배우, 뭐 이렇게 전영배, 강섭이, 강섭이 뭐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여러 작품 해오면서 저는 보통 선배님들하고 작품을 많이 좀 많이 했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막내였던 현장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리더가 되어야 하는 현장이 됐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좀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좀 잘 이끌려고 했고, 친구들도 많이 잘 따라와줘서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저희 리딩할 때 이제 모든 배우들이 만나서 친구들한테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지만 너희가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해 주든 뭐 들어주든 뭐 해볼 테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라 하고 촬영이 이제 지나니까 힘들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가 되잖아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형은 앞잡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도 힘든데 어떡하냐 하면서 뭐 장난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리더의 입장에서 촬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동안 같이 해왔던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참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와주는 저희 후배들 보면서 또 감동하게 되고 하는 특별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아직도 저희 계속 그 톡방에서 얘기하고 같이 게임하고 하면서 아직도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뉴토피아가 만들어준 또 끈끈한 우정인데 팀 영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했고 이게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지만 웃음 참는 게 힘들었다고요, 지수 씨? 아, 네. 저희 팀에는 이제 이학주 배우님이랑 뭐 강영석 배우님 그리고 탕준상 배우가 같이 나왔는데 아, 다들 너무 개그 욕심이 있는 분들. 네, 너무 강해서 너무 그걸 이렇게 누르느라 힘들어. 이게 저희가 아무리 이제 좀비 로맨스 코미디가 섞여 있다 해도 진지해야 되는 장면에서도 끝까지 약간 그 웃기려고. 그래서 막 그거를 되게 이렇게 중간점을 찾느라 힘들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고 웃음이 넘치는 현장이었어요. 네. 뭐 상황은 되게 좀 진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독특한 웃음 코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는 것도 되게 좀 새로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존콤이 이번에 뉴토피아를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사실 좀비들과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뭐 총기도 총기지만 술, 전기토, 뭐 스프레이 같은 아주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이런 아이템들을 들고 등장하는 배우분들의 모습이 사실 아직은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대본에 써져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좀비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비 사태가 실제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소품이나 아니면 뭐 의상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안 물리려면 이제 미식 축구복 같은 거 입으면 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 저런 옷을 안 입고 나가지?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영화 보면서도.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어떤 설정들도 있고 그리고 대본에서 이제 작가님들께서 써주셨던 설정들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소품들과 장면들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웃음도 웃음이지만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액션을 해야만 하는 신들이 많아서 지수 씨 액션 스쿨을 다니셨다고요? 다니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죠? 다니기 전에는 이제 앞구르기도 잘 못해서 한 번 구르고 쳐다보고 한 번 구르고 맞나? 이렇게 쳐다보고 했는데 이제 한 2-3번 가니까 5번 연속 막 구르고 5번을 연속으로? 앞구르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굴렀어요. 아, 거기서 또 재능을 도착하면은 오늘도 구르나요? 이러면서 다음 앨범에 안무로 컨셉. 앞구르기 5번 이런 거. 근데 뒤구르기는 어려웠어요. 앞으로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데 그 인트로 오프닝을 왠지 본인의 진짜 치트키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액션 스쿨 다니고 이렇게 좀 체력을 단련한 게 액션 할 때 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뭔가 힘내서 찍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액션 스쿨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액션도 액션인데 안전하게 찍기 위해서 또 다녔던 거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수 씨 액션 연기도 기대를 해보면서 박정민 씨도 사실 지수 씨만큼이나 고난의 연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너무 뛰어서 족저근막염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요. 저희가 지금도 알아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안 없어지는 걸로 아, 계속 갖고 가야 된대요? 계속 뭔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계속 저거 군화 신고 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이도 이제 조금 들었고 그 20대 초반에 군화 신고 뛰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구 삼고 그냥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고 유토피아와 있습니다. 함께. 아 그럼요. 네. 제 발 하나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작품이 더 중요하죠. 지금 감독님이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전 처음 듣는 거여서 적정은 아니 근데 많이 괜찮고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장난이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촬영 기간 동안 각자 이렇게 고생을 겪고 사실 후반에 다시 만나게 되면 실제로도 굉장히 좀 뭉클하고 짠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수 씨 어땠나요? 이제 둘이 붙는 촬영을 한창 하다가 각자 팀 촬영을 하고 한 몇 개월 후에 이게 오랜만에 같이 붙는 촬영을 할 때 많이 뭔가 성장한 얼굴이 되게 뭔가 많이 싸우고 온 느낌이어서 서로 눈빛이 너도? 나도. 그래서 되게 뭉클하고 뭔가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게 느껴져서 서로 막 말없이 이렇게 아니까. 토닥토닥. 네. 정민 씨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 이제 크랭크인 하고 한 10몇 회차 정도를 지수 씨 배우하고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영주와 재윤의 감정을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지수가 머리 자르렀던 그 씬을 이후로 몇 달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통화하러 가고 뭐 이런 정도를 빼고 이제 같이 프레임 안에서 연기를 한 거는 꽤 오랜 후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에 됐잖아요. 뭐 저희도 힘들게 찍고 있지만 저쪽도 정말 힘들게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계속 마음이 쓰였고, 근데 또 이렇게 만나서 보는데 사실 저는 그때 지수 배우한테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게 웃고 있더라고요. 참 긍정적이죠. 네, 참 힘겨운 촬영인데 이렇게 좀비물이라는 게 그 더운 여름이었고, 근데도 이렇게 항상 모니터 뒤에서 웃고 있는 지수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진짜 진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동료 이사의 끈끈함이 생긴 거죠. 예,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좀비들과 열심히 맞서서 싸우면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서스펜스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위트 있는 음악이 유토피아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유머러스해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이거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처음에는 원래는 좀 일렉트로닉 음악을 좀 이렇게 메인 스코어로 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 나가면서 찍고 나서 이제 편집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는 애니메이션 음악이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그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그런 컨셉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만화같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의 음악들을 좀 음악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작품이 가진 어떤 발랄함, 그리고 어떤 굉장히 신선한 어떤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받쳐주는 형태의 음악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만화적인 접근으로 가니까. 음악도 여느 다른 그 K 좀비물과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유토피아만의 이 독특한 이 포인트들이 하나 두 개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감독님, 그렇다면 유토피아만의 다른 좀비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 포인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뭘까요? 좀 더 이렇게 기존의 어떤 지금 뭐 우리나라 좀비물뿐만이 아니라 그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좀비물의 형태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변모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70년대, 이제 80년대 이제 그 전통적인 좀비물들 느리고 좀 유머러스하고 조금
귀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좀비물들이 제 관점에서는 이제 신선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유행이 변하듯이. 그래서 이제 예전 70년대, 80년대 좀비물에 좀 더 근접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좀 독특한 느낌을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뉴트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예, 뉴토피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독특하고 재미난 작품의 탄생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작품 궁금증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지수 씨에게는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솔로 앨범을 내 가지고 개인 활동을 했는데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로 이제 개인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멤버들은 솔로 활동으로 다들 이렇게 월드 1등을 찍었는데 지수 씨는 연기로 해서 개인 활동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유토피아 성적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궁금하고요. 박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연인 연기를 많이 하진 못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정민 씨. 아쉽죠. 네. 네, 분명히 항상- 연인으로 나오는데 네. 연인 연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뉴토피아에서. 그렇죠. 네. 아쉽고 도와주세요. 저 유토피아 2 나오면 지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기자님들. 그냥 이걸 보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께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토피아 잘 돼서 지수 씨랑 또 제대로 또 한번 시즌 2에서. 뭐 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씨, 우리 다른 멤버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셨잖아요. 아, 네. 아무래도 저도 계속 현장에 있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이제 잘 되고 이제 막 그러면은 주위에서 저한테 축하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되게 저와 제 일처럼 축하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진짜 가족 같은 관계라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고 그러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더 열심히 촬영에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도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테니까. 그쵸. 네, 그래서 뉴토피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멤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미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일하고 있어서 그래도 함께했던 또 동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네 정말 블랙핑크는 하나네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의 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수 씨랑 박정민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두 분이 천바사에서 짧게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그때 이제 뭐 강동원 씨 인터뷰 보니까 박정민 씨가 이제 지수 씨한테 뭐 사인도 받아가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하시게 됐다는 뭐 소식을 듣고서 이제 뭐 어떤 기분이시는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박정민 씨는 또 이제 밀수 때 이제 한 15kg 찌우시고 살을 또 이번 작품에서도 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신 것 같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또 차기전 촬영 중이시느라 또 감량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매 작품마다 체중 조절을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신지 좀 이번 작품에서 체중이라든가 뭐 외형적으로 좀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강동원 씨 인터뷰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가 캐스팅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우리 지수 씨, 박정민 씨와 함께 네, 유토피아. 일단은 천박사 촬영을 할 때는 제가 먼저 정민 선배님이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이제 제가 해외에서 투어 중이었는데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 이제 하신다고 들으니까 그래서 대본을 검토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이렇게 같은 몸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죠 하고서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토피아라는 작품이 제안이 왔을 때도 박정민 선배님 계신다 해서 너무 영광이죠.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네, 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제 5의 멤버 아닙니까? 거의 박정민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뭐 그 천박사 이제 그 영화 캐스팅되고 그 제작사에서 네. 그 이제 제가 모시는 그 선녀님 역할로 지수 배우가 배우를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어떻게 생각할 급인가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배우고 어떤 아티스트였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해서 촬영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뭡니까? 지수 씨가 와서 이제 그 선녀 조명을 받고 탁 이제 하늘 위에 공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정도로 한 배우가 나오는 모니터를 모든 스텝이 숨을 죽여 쳐다보는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날 처음 봤어요. 심지어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그 현장에서 굉장히 신기한 멋진 경험을 연기를 해. 하고 너무 신기한 그런 배우였고 사실 사인을 받았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못 걸었다 그랬잖아요. 김종수 선배님한테 사인 좀 받아다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건너서. 예, 저희가 말을 못 하겠어서 제가 그때 부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채에다가 사인 하나만. 예. 근데 받았다고는 들으셨는데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걸 또 중간에서 김종수 선배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김종수 선배님 그 부채 좀 제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 부채 분신설이 네. 지금 있네요. 예, 그리고 그 뭐 말씀하신 체중은 감량 증량. 예, 뭐 감독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해야죠. 근데 뭐 이제 어쨌든 배우의 어떤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형을 만드는 거는 뭐 해야 하는 거고 사실 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저한테 체중 증량 이런 거를 요구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일병이지만 어쨌든 극 중에서 어느 중간이 되면 이 부대원들을 끌고 나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듬직한 모습이 좀 있어야 그게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냥 조금 증량을 한 건데 끝나자마자 이제 지금 찍고 있는 휴민트 때문에 또 감량을 급하게 한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때 증량과 지금 감량은 몇 킬로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니,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그 체중이 왔다 갔다 해서 막 수치들을 얘기하면 자꾸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고. 아니 예,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예, 굉장히 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거 제작 영상 보면서 야 저때 나 한 80kg 나갔는데 하면서 막 좀 재밌어했던. 그래서 참고로 현재는 63kg입니다. 그럼 몇 킬로인지 바로 나오게 술을 그럼 또 이게 산수만 할 줄 산수가 알면 돼버리잖아요. 바로 네. 알 수 있게 우리 또 윤석열 감독님 오늘 큰일 하셨고요. 예. 자, 예,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17kg를 뺐습니다. 감량입니다. 예, 예. 대단합니다. 하지만 배우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씀해준 박정민 배우입니다. 예. 의무죠. 네. 예, 하라면 해야죠. 멋집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유토피아라는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 두 분께는 그 좀비물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촬영 현장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유토피아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부터 좀 여쭐게요. 네. 그 우선 제작사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래서 듣고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나 뭐라는 거야 막 이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훈이라는 인물이 그 영주와 재훈이 그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제 젊은 세대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 뭐 취업,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고민, 뭐 연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고민들이 담겨져 있고, 근데 이젠 이런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조금 그것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는 다른 고민의 영역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젠 약간은 작은 희망같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는 어쨌든 불행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든 아이러니한 희망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하다 보니까 괜찮겠다. 그리고 저희 작품이 조금 약간 굉장히 새로운 시선으로 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각자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유토피아. 좋습니다. 자, 촬영 현장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현장 어땠어요, 지수 씨? 저는 사실 체력이 좋아서 막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힘들었던 거는 하나는 이제 계절이 변하다 보니까 옷은 똑같은데 이제 계절은 변하니까 그렇죠. 이때는 추웠는데 분명히 이 옷이 여름이 되니까 되게 더운 옷이었네 이렇게 되면서 그 약간 날씨 때문에 조금 막 약간 처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체력은 워낙 좋아서 저도 한마디 예, 말씀하세요. 저도 한 체력 하거든요. 네. 제가 체력 좋은 걸로 꽤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도 그 부대 내에서 체력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저보다 체력 좋은 사람을 마주한 게 이제 이재훈 배우가 처음이었어요. 재훈 씨 체력 좋죠. 어마무시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인가라는 싶을 정도의 체력인데 그 이상이 있었어요. 이재훈 씨를 능가하는 체력을 가진 그래서- 지수 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촬영 자체가 그 액션도 많고 되게 무술적인 영역부터 분장, 특분, 뭐 피,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지치거든요. 왜냐면 피칠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몸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안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도 안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지금 재훈 둥절. 지금 재훈 씨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체력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사람 아닌 두 분이 찍었네요. 네, 그 촬영을 뭐 이제 어쨌든 뭐 뛰어야 다녀야 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뭐 쉽지 않은 현장이었죠. 근데 어쨌든 감독님께서 굉장히 현장에서 밝으시고 배우들 재밌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대원 친구들이 그들이 참 안 지치고 잘 현장 분위기를 또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멍때리고 있고 그들이 저를 끌어올려서 형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끌고 가지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현장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함께였던 그 현장이었네요.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팀 박정선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저 지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예고편 공개와 함께 점점 더 지수 씨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뭐 따라서 좀 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랑 뭐 각오 정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정민 씨는 그 전작에서 그 강동원 씨 주인님으로 또 분하셔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수 씨 놀라고 네, 조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엔 지수 씨의 남자친구라서 좀 대운이 들어온 게 또 아닌가. 놀라우셨네. 네, 좀 대운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운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올해 39이 됐습니다. 이제 9수가 됐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조심하기 전에
모든 운을 다 끌어다가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 저한테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촬영을 할 수 정민 있는지 씨가 잘해서 그렇죠. 예, 너무 놀라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대운이죠.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좋아하십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한 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고 온 가족이 행복해하는 한 해입니다. 지수 씨,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예고편이 공개되고 지수 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 씨 같은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만큼 부담감도 있지만, 그 부담감이라는 게 되게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장에서도 망설임 없이 감독님과 주위 배우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또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렇게 그 제작 보고회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조금이라도 새롭고 신선한 작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시각에서 한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씨. 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과 함께 대면해서 크게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저희 유토피아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씨. 예, 제가 어제 밤 12시에 공항에 떨어졌어요. 지금 라트비아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추워서. 예, 왜 이렇게 춥지 싶을 정도로 추워서 놀랐는데 이렇게 그 추위를 뚫고 기자님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런 자리에 이렇게 와주시는 기자님들께는 사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 감독님께서 오래전부터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쓰시고 계획하시면서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많이 웃었고 많은 걸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작품 봐주실 시청자분들 아마 굉장히 새로운 좀비물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번 주가 특히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니까 오늘 기자님들과 그리고 또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옷 따숩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좀비 바이러스가 출몰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별했지만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재윤과 영주, 이 아포칼립스 세상 속 두 사람의 파워 직진 로맨스는요, 오는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240여 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K 좀비물이 선사할 신선한 좀콤 에너지 많은 기대와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일어나서 함께 인사드릴까요? 이상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